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 중국 쇼핑몰 입점 과정의 강의를 진행할 박재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중국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3년 전부터 2018년부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한국 상품의 중국 수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변화들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했었던 그 마케팅의 방식과는 서로 상이한 굉장히 변화가 큰 현실에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중국 마케팅을 진행하셨던 우리 한국의 브랜드들, 한국의 기업들이 좀 새로워진 그 방향성을 가지고 중국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와 있고, 기존과는 많이 달라진 이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 중국 마케팅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이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지금 말에 의하면 작년부터 시작된 이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이 사태가 단기간에 지금 종식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 그 팬데믹 상황,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팬데믹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운영을 했었던 중국 역직구 샵에 대해서 그동안 그 축적이 된 그런 노하우를 함께 공유를 하고 중국 쇼핑몰의 입점부터 해서 마케팅, 운영, CS, 물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37개 편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 역직구 샵의 운영을 통해서 중국 마케팅의 새로운 어떤 그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직접적으로 현실감 있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중국 마케팅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강의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쇼핑몰 실전 과정입니다. 입점부터 운영, 매출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직접 현장감 있게 진행을 하는 그런 강의 과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국 쇼핑몰 입점 과정 따라하기 실전편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입점 과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입점을 실질적으로 한번 시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팬데믹이 지금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중국 마케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 패턴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 핵심으로 정리를 하자면 코비드 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서 소비 트렌드가 언택트의 이 소비 트렌드가 정착이 되고 있다. 작년 초부터 발생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지금 정착이 지금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 이전에 중국 마케팅의 주요 채널이 면세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공편이 이제 막히게 되면서 면세점이 이제 매출이 급감되고 있고, 중국 역직구의 플랫폼이 지금 현재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이제 그 오프라인 그 매출을 통해서 매장을 통해서 주로 이제 그 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들의 연령대가 지금은 상당히 광범위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면세점의 경영 상황을 한번 보면, 중국 역직구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 판매 채널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면세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년 이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프라인 매장 위주의 경영을 했었던 면세점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미 많이 폐점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면세점의 쇠락을 통해서 현재 소비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 시장을 보면은 일단은 그 알리바바라든지 징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O2O 생활 서비스가 생활 깊숙이 이미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O2O 생활 서비스는 주로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매개가 되고 있고, 이 SNS의 중심이 바로 중국에서는 위챗, 웨이신이라고 하죠. 이 위챗을 통해서 주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이 위챗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자 신분증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이 위챗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경제 활동의 매개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위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이제 볼 것은 2019년 1월부터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주로 이제 위챗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이 판매자, 주로 이 판매자들은 모두 세무서에 등기를 마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으로서의 이런 판매 주체가 하나의 이제 기업으로서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타오바오라든지 웨이상이라든지 개인으로 활동하던 이제 왕홍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다이코라고 하죠. 이 운영 주체들이 이제 개인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면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요강은 개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이 운영 주체들을 법으로 이제 등기를 해서 정부 당국의 규제를 받아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세금 탈루를 이제 방지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지금 보고 있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판매 행위에서의 이제 위법 행위들을 이제 단속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상거래가 이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고, 기업 단위의 이 운영 주체로 이제 수렴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 기업의 중국 마케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한국 기업이 중국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오프라인이 기반이 되어서 중국 마케팅이 진행이 됐었죠. 주로 이제 한국 기업의 이제 예를 영업 활동을 보자면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면 이것은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쪽의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한다라기보다는 먼저 이제 판매를 대행할 에이전시라든지 판매 대행업자를 섭외를 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시회라든지 이런 그 행사를 통해서 신제품을 시연을 하고 판매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중국의 에이전시를 찾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그 오프라인 기반의 판매 형태가 마케팅의 형태가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면 거래 추세에는 역행하는 그런 방향에서 확실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웹사이트인데요. 주로 이제 그 보면 자사가 직접 이제 중국어 웹사이트를 개발을 해서 제품을 노출시키고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주로 이제 자사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행했었는데, 그 형태를 잠깐 보자면은 그 기존에 있는 한국어 사이트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대로 이제 배포하는 그런 형태를 주로 했었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보통 이제 보면 노출 자체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버 자체가 한국에 있었고, 어떤 중국의 매체, 중국의 플랫폼과 연동이 되는 이런 연동 장치가 상당히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노출 자체가 일단 안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에 노출되는 모든 웹사이트는 ICP라는 허가증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이런 그 제도적인 이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출이라든지 마케팅 효율 면에서 상당히 저하가 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자사몰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결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사이트를 오픈을 해놓고 중국 결제 시스템을 심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중국 현지에서 결제를 해서 한국에서 그것을 다시 송금을 받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중국 마케팅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는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중국 대형 역직구물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중국 대형 역직구몰의 경우에는 일단 입점 보증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화로 따지면 한 2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됐었고요. 다시 말해서 문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대형 브랜드들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입점 보증금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마케팅 비용이 필요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입점을 하고 나서의 상품 카테고리별로 이제 경쟁이 워낙에 심화되다 보니까
이런 경쟁에서 도태가 되고, 또한 이제 한국의 이제 역직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물류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또 관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한국 상품의 가성비가 많이 저하되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시작할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대형 쇼핑몰의 경우는 여전히 PC 기반의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모바일로 PC 온라인 버전이 모바일로 급속히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모바일 플랫폼에 특화가 된 이런 마케팅 방식을 적용하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으로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앱을 또 개발하다 보면 좀 제작에 난이도가 있었고, 또한 이 앱을 개발하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결제 모듈을 심고, 또 여기서 이제 ICP를 또 획득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의 브랜드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마케팅의 전문 인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타개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한국 기업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런 플랫폼을 찾아서 입점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마케팅의 트렌드가 변화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용시키는 툴, 마케팅의 툴이 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했던 이 마케팅 툴들이 최근에 위챗 공중 계정이라고 해서 위챗의 기업형 계정이죠. 위챗의 기업 계정을 통해서 진행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챗의 개인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시는 중국의 그 화교분들이라든지 교포들을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 유학 경험이 있다든지 중국에 거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거의 100% 위챗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의 마케팅 툴로서 위챗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챗의 기업 계정인 위챗 공중 계정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팔로워 수라든지 이런 그 사용할 때의 한계점들이 위챗의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위챗 공중 계정은 마케팅 툴이 굉장한 마케팅 툴이 갖춰져 있고 또 팔로워 숫자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챗 공중 계정은 직접적으로 그 개통을 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시연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그 중국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앱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역시 위챗의 앱인 앱 방식, 다시 말하면 위챗 안에 또 다른 앱이 있는 위챗 미니 앱을 통해서 요새는 개발이 됩니다.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저렴하고 별도의 앱을 개발했을 때 드는 시간, 비용, 그 다음에 마케팅 효율성 면에서 위챗 미니 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출이 되는 이 과정에서
일반 앱을 개발했을 때는 앱을 개발한 다음에는 ICP 비안을 받고 또 이것을 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앱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또 등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빠를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한국 브랜드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별도의 서버를 또 임대를 해야 되는 더더군다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을 때 이 서버 비용은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전부 없앨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위챗 미니 앱입니다. 위챗 미니 앱이 해외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ICP라는 중국 인터넷 말하자면 이제 인터넷 자격증 같은 것이죠. 네, 허가증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인터넷 ICP를 발급해야 되는 이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벌써 이 ICP 비안 이 하나만으로도 벌써 한 3개월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 면에서도 위챗의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12억 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만 별도의 그 노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등록만으로도 개통만으로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앱을 개발해서 하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나 우리 브랜드 운영사들이 반드시 자사모를 개발을 하실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마케팅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홈페이지 개념으로 위챗 공중 계정은 활용을 하시고 자사몰의 경우는 위챗 미니 앱 개통을 통해서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것이 한국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그 매력적인 그런 마케팅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도 상당히 편리하죠. 위챗 미니 앱은 자체적으로 위챗페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챗 미니 앱을 통해서 이런 결제 문제도 해결하실 수가 있고 중국에서 위챗으로 결제가 되게 되면 이 결제 모듈을 통해서 한국에 등록된 한국은행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직구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역직구몰에 이제 입점을 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브랜드들이 상당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역직구 PC 기반의 역직구몰 자체가 모바일로 급속도로 이제 이게 수렴이 되고 변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과 라이브가 함께 결합이 된 이런 그 역직구몰이 현재로서는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PC 기반의 전통 역직구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정보의 그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의 방식 자체가 여전히 PC 위주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틱톡,抖音이라고 중국어는抖音이라고 하는데抖音이라든지 화이쇼 뭐 이런 또는 이제 핀도도 같은 이런 앱을 통해서 현재는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전통 기반의 역직구몰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그 쇼트클립을 통한 이런 앱하고 연동이 되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PC 기반의 어떤 한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마케팅, 모바일과 라이브가 결합된 이런 마케팅 형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트렌드 자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역시나 모바일 주도형 트렌드로 재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이런 마케팅 형태 자체는 주로 이제 에이전트가 중심이 된 이런 마케팅 형태가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바일 생태계 자체가 확산되는 이런 그 추세로 가고 있고, 이런 시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강의 요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마케팅 트렌드를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한번 시연을 하는 그런 강의를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쇼핑몰 실전 과정 입점부터 운영 매출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중국 마케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브랜드들, 또는 이제 수출 업체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걸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중국 쇼핑몰일 때 입점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입점 과정을 직접적으로 시연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강에 이제 오늘의 트렌드, 중국 마케팅의 트렌드, 그 다음에 현재의 추세, 이런 걸 잠깐 설명을 들었고, 다음 시간엔 중국 역직구 이제 플랫폼의 입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플랫폼이 문턱이 높은지, 어떤 플랫폼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다음에 운영 조건은 어떤지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국 기업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런 역직구 쇼핑몰을 선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운영하는 전 과정, 이 전 과정이 이 강의의 핵심 목표입니다. 입점 조건을 비교해보고 나서 쇼핑몰의 타입을 먼저 선택하겠죠. 쇼핑몰의 타입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그 타입을 선택을 하고 그 조건들에 부합하는 쇼핑몰의 타입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후에 그 입점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쇼핑몰의 타입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입점 자료를 일단 준비를 하셔야겠죠. 입점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5강에서는 입점 신청하기 실전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입점을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저희 회사가 지금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 샵을 하나 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설하는 과정을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점 신청에서 입점이 승인이 되고 나면 쇼핑몰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쇼핑몰이 개통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길이 바로 결산은행을 등록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쇼핑몰을 운영을 했는데 결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결국은 중국 마케팅을 하는 것도 결국은 수익 구조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지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은행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해볼 텐데, 결산은행은 중국의 법인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인 사업자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직접적으로 등록을 하면 결산 신청을 하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바로 한국의 은행으로 입금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시면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하는구나. 그래서 앱도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했으면 이제 그 상품을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상세 페이지를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중국어 상세 페이지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 예시를 먼저 제시를 하고, 어떻게 중문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야겠구나. 한국의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강의는 구매 유의사항. 구매 유의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중국 역직구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은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과는 물론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구매 유의사항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특히나 중국 역직구 샵에 특화된 구매 유의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3년 동안에 운영해온 이 노하우를 통해서 제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을 업로드를 할 것이고, 상품을 업로드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품과 상품 간에 연동하는 이 상품 관련 상품 연동하기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두는 것이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강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메인 페이지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메인 페이지 디자인하는 것도 역직구몰에서 이제 이런 그 툴들이 있습니다.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이 템플릿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디자인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가장 판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 마케팅 과정을 조금 빡세게, 예,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디테일하면서도 좀 빡빡하게. 그래서 크런치 모드 과정을 개설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SNS라든지 쇼트클립 플랫폼이기 때문에 위챗도 개인 계정을 일단 개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챗 계정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안 설정. 이게 보안 설정이 굉장히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챗 공중 계정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 계정을 이제 드디어 이제 개통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하기에 그 제한이 있고, 또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그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이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 계정을 개통을 해서 신청을 하는, 이것도 실전편으로 직접 개통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개통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통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챗 공중 계정을 개통을 하셨으면 컨텐츠를 작성을 해봐야겠죠.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푸시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를 배포를 해야 되니까 컨텐츠를 한번 작성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컨텐츠를 작성하는 툴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이 툴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걸 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컨텐츠를 작성했으면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말하자면 이제 이것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SNS는 위챗의 개인 계정과 기업 계정, 공중 계정을 개설하고 난 후에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웨이보 계정도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챗과 웨이보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웨이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대중적인 그런 그 SNS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위챗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형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하고 친구인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오픈형 플랫폼과 폐쇄형 플랫폼을 전부 이용을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 요즘에 이제 가장 핫 이슈인 이제 틱톡 중국어는抖音이라고 하죠.抖音과 활쇼 이 두 개의 쇼트 클립이죠. 이 쇼트 클립 플랫폼을 개통을 해서 컨텐츠를 한번 직접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난 후에 어떻게 이제 전달을 할 것인가, 어떻게 광고를 한번 진행해 볼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플랫폼의 마케팅 툴을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거. 마케팅 툴들이 여러 가지 마케팅 툴들이 있으니까 그 마케팅 툴을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그 플랫폼 내에서도 검색 광고가 또 있습니다. 검색 광고도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프로모션이 있는데 이 프로모션을 직접적으로 한번 참가해 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직접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 대행이라든 마켓 대행사 선정하기 이런 부분도 플랫폼과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대행이라든지 마케팅 대행을 하는 업체들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이것을 운영 대행이라든지 마케팅 해주는 그런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있고 직접 그 업무에 대해서 대행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진행해 줄 수 있는 마케팅 대행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요새는 판매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이 부분도 함께 시연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왕홍을 섭외를 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현장을 직접 한번 그 시연을 하고 또 어떤 효과들이 나오고 또 어떤 그 진행하는 데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물류 시스템인데요. 중국 물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 역직구 방식으로 직접 한국에서 중국으로 배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S의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고 물류 비용이라든지 물류 업체 물론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중국 물류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상품을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했는데 물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품을 팔고 나서 결제가 안 되는 것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그래서 물류 비용이라든지 관세, 그 다음에 물류 플랫폼도 따로 있는데 이 물류 플랫폼의 상품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주문을 받고 나서 운송장을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그 다음에 반품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반품 주소를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반품 신청부터 국내 이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S 운영. CS가 한국과 비교해 보자면 중국의 CS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언어적인 그런 장벽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중국 구매자의 이제 구매 행태, 이런 것들이 한국의 구매자와는 좀 다르고,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이 또 다릅니다. 중국의 플랫폼마다도 이런 CS 운영 방법에 대한 어떤 기준들, 또 제한들, 이런 것들이 또 존재를 하고, 국내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런 운영 환경이 있기 때문에 CS 모듈을 한번 둘러보고, CS 관리자는 또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자동답 기능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구매자들과 대면했을 때 어떠한 상용 모듈을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환불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교환이 있을 때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객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해서 총 5개 챕터이고 37개 과정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마치시고 나면 아마도 이제 중국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운영하는 전 과정을 한번 스크린을 해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빠르게 만약 이것을 소화해 내시려면 한 달 과정 정도,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아마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초중급자 위주로 해서 만약 이것을 강의 영상을 소화를 하시려면 한 3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를 꾸준히 이 방송 영상을 보시면 중국 역직구 쇼핑몰에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CS까지 물류까지 해서 매출 정산을 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국 역직구 플랫폼의 운영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빡빡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의 핵심 목표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역직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운영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것을 시연을 해드리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들이 입점을 했을 때 입점 후에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역직구 쇼핑몰에 직접 입점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입점을 해 있는 우리 운영자들에게 상품 소싱을 할 수 있는, 상품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또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직 플랫폼을 통해서도 부과되는 그런 부가적인 그런 비즈니스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생겨날 수 있겠죠. 물류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팅 대행이라든지 운영 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는 그럼 이제 중국 역직구 플랫폼의 입점 조건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브랜드 운영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플랫폼을 한번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